안녕하세요. 베이스캠프 오지연입니다. 오늘은 선정고 1학년 작년 23년 2학기 기말고사 기출분석과 함께 그러면 앞으로 24년 1학기 중간 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선정고 1학년 시험 분석을 봤을 때 총 문항수는 33문항으로 선택형이 27문항이었고 서술형은 6문항이었습니다. 달랐던 점은 기존에는 선택형이 29문항이었는데 총 문항수가 2문항 줄어든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시험 범위는 동일하게 나오는 학교입니다. 교과서는 2과이고 그다음 모의고사는 딱 한 모의고사가 들어가면서 그 21에서 24번까지 29에서 42번까지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에서는 어려운 지문인 29번부터 40번 정도까지 다뤄주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이 따로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술형과 어법 같은 경우는 범위를 정해주고 대체적으로는 29번에서 40번, 30번에서 40번 이런 식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공부하기에는 어느 정도 수월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교 프린트 어휘가 다소 쉬운 편으로 나오는데 단순하게 암기만 잘하면 맞을 수 있는 수준으로 어렵게 내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달랐던 점은 원래는 당일 기출 그 문제로 모의고사가 나오게 되는데 23년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그런지 19년 기출로 달라졌다는 점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정고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문맥상 어휘 고르기, 그리고 문법과 어법 고르기, 그리고 서술형이 매우 중요한 학교로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서술형 같은 경우는 서술형 총 6문제 중에서 4문제는 그래도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기본적인 교과서 문법 영장이 2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냥 그대로 문법 숙지하고 기본적인 영장만 할 수 있으면 맞을 수 있는 점수를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시간 관리를 잘해서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힘을 주어진다면 여러분이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문제는 어법 고치기 문제인데 이것도 세부적으로는 따로 3개씩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마지막에 서술형 2문제가 개 중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로 보여지는데 모의고사 조건 영작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는 편이에요. 우선은 주어진 그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작을 잘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회독 공부를 많이 돌렸고 그것에 대해서 기본 베이스가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기본 영어력인 주어, 동사, 그 다음 목적어, 보어, 수식어를 잘 넣어줄 수 있는 문장 구성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출제 범위에서는 교과서가 7문항, 학교 프린트 어휘가 4문항, 그 다음 모의고사가 20문항으로 모의고사 비중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새로운 신지문 2문항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보통은 그 기존 고1 모의고사, 고2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공부를 할 때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익숙한 문제로 보고 생각보다 점수를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기출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다면 과감하게 어떤 친구들은 이 문제를 조금 스킵하고 본인이 풀 수 있는 교과서나 모의고사 문제를 먼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남을 때 돌아와서 푸는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그 다음 출제 유형을 보시면은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어휘가 11문제라는 부분입니다. 선정고는 어느 학교보다도 어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특히나 문맥상 어휘 고르는 문제가 가장 고난도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려운 이유는 그대로 나오면 사실 암기 베이스로 할 수가 있지만 변형이 상당히 많이 되는 학교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는 동의어, 반의어, 심지어 문장 구조까지 바뀌면서 밑줄친 부분에 대해서 앞뒤까지 여러분이 잘 확인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로 평소에 많은 연습과 그리고 내신 대비 때도 이 문맥상 변형될 수 있는 어휘에 대해서 많이 숙지하고 회독을 돌린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야 자신감 있게 시간 관리를 잘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법 문맥상 잘못된 고르기 문제가 4문제가 쫘르륵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보통 친구들을 봤을 때 문법이 부족한 친구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클리닉을 하면서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느끼는 점은 절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나오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기본인 뭐 수일치라던가 병렬 구조라던가 능동수동 구별이라던가 기본적인 문제에서 생각보다 많이 틀려오게 됩니다. 그 말은 친구들이 정말 문법을 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시험장 내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 그 긴장감을 가진 상태에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단어가 부족한지, 문법이 부족한지, 아니면 혹은 내가 정말 문제풀이하는 능력이 실전 시험처럼 푸는 능력이 부족한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빈칸 추론이나 다른 부분들은 평이하게 나오는 수준입니다. 23년 2학기 기말고사 문제는 수준이 조금 많이 낮은 편이었어요. 생각보다 친구들 평균이 많이 높았고 1등급 컵도 높았던 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제 어려웠던 문제를 같이 클리닉 하자고 했을 때 어려웠던 문제는 딱히 없다고 모두가 똑같이 평해줬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풀이할지 고민이 많이 됐는데요. 그래도 그중에서 서답형 5번에서 모의고사 영작하는 문장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다시피 모의고사가 쫙 지문이 주어지고 일정 부분이 한글로 주어지면서 보기의 단어들을 주게 됩니다. 근데 조건을 보시면 보기의 단어와 어구를 모두 활용을 해야 됩니다. 모두 활용을 해서 문장을 완성해야 되는데 단어 중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에 주어진 문장 보면은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측면에서 자연을 관찰할 때 그 부분이 When you observe nature on all levels, big and small 이렇게 앞에 나왔죠. 그 다음에 뒤에 우리는 자연이 완성해온 것들을 모방할 기술과 수단을 가진다. We have the technology and the means to copy what nature has perfected.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have가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어형이 변형된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중복이 가능한데 어형까지 변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perfect 같은 경우는 보통 친구들이 형용사 완벽한을 알고 있는데요. 동사로는 마스터의 뜻이 있죠. 통달하다, 그 다음에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동사의 시제가 현재 완료, 해오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로 has perfected 과거 분사 형태로 어형을 변형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장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서술형 5번, 6번을 풀 때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촉박한 상태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전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전에 미리미리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끊어서 덩어리로 기억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주제나 그 글의 구조가 보인다든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지만 훨씬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when이라는 접속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절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뒤에 주절에 we have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친구들이 많이 틀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big and small의 위치입니다. 형용사 단어 같은 경우는 앞에서 수식을 하게 되지만 구일 때는 이렇게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순서를 배열할 때 어디다 넣을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기술과 수단을 가지고 있다. 뭐 할 수단? To copy. 모방을 할. 자, 준동사에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게 투부정사 분사가 있는데 뭐뭐 할 미래지향적인 준동사는 투부정사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copying, copied 쓰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투부정사가 주어졌다는 게 지금 보기에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what nature has perfected 고1 때 전형적으로 잘 나오는 어법이죠. 바로 선포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뭐뭐라는 것이라는 뜻으로서 주의할 점은 앞에 선행사를 쓰면 안 되고요. 뒤에 보다시피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을 이끌고 있죠. 근데 해온 것들이라고 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 완료.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은 생각보다 신경 써야 될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시간 내에 푸는 게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꼼꼼하게 회독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이 정말 자신감 있을 정도로 준비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그렇다면 이제 24년 이렇게 중간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는 기출 기반으로 그 기존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편입니다. 물론 달라지는 것들도 많죠. 그래도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선정은 문맥상 어휘가 중요하고 기본적인 교과서 문법과 그다음에 고등에서 중요한 어법 패턴들 그리고 기본 서술형 영작과 그다음 조건 영작 같은 거
이런 부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이제 그 교과서라던가 모의고사라던가 공부를 할 때 이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이 지문에서 이거가 내게 좋겠다. 이렇게 변형을 내기가 좋겠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2번입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부교재가 추가가 돼서 EBS 올림포스 독해 기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모의고사까지 또 나오고 그 와중에 부교재가 나오면 양적으로 증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누가 더 회독을 많이 돌리느냐. 너는 한 번 돌렸니? 세 번 돌렸니? 이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조금 확보해 놓고, 물론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시간이 날 때마다 많이 읽어보고, 단어, 그 다음에 구문, 영작, 그 다음에 독해 포인트들을 여러분이 매핑을 통해서 잘 머릿속에 이미지로 기억하고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시험이 그렇듯이 고등 영어는 중학교 때와 다르게 기본 영어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내신 공부를 하더라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 친구들은 기본 어휘나 구문, 그 다음에 문장을 만드는 그런 기본적인 구성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영어력이 조금 부족해도 선정고 같은 경우는 정말 성실하게 암기를 잘하고 주어진 과제들을 꾸준하게 잘한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점수가 많이 상승하는 걸 목격할 수 있었거든요. 따라서 기본 영어력이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면 천천히 간다는 마음으로 무엇보다 성실하게 엉덩이 힘으로 공부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만 잘 잡아도 평균적인 등급으로는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죠. 기출을 많이 풀고 문제를 풀다 보면 그만큼 시간 관리하는 것도 있고 모의고사 풀듯이 본인이 성장하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진정성이라는 거는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있지만 모든 공부는 내가 스스로 자기가 주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수업과 좋은 자료가 있어도 결과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원과 함께 하지만 정말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베이스캠프 오지연이었습니다.